야, 이거 진짜 해도 이런 거짓말 하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완전 이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윤 대통령 만난 서천 화재 피해 상인은 나 한 명이랍니다. 10초 동안 대화 후에 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일환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상윤회장 한 명 만나고 갔대요. 이분이 이제 다 까발렸어요. 1층에서 대통령 만난 상인은 저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피해 상인 대부분은 2층에 있었는데 한번 한 300명 정도 2층에 몰려 있었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못 내려오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대통령실은 서천 상인 분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상인 150명을 만나 의도했답니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뿐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야, 상인 대표 만난 게 전체 다 상인만 150명 만난 건 아니잖아요. 대표 하나 만나면 300명 다 만난 겁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때 눈 오는데 서천 상인들 막 울부짖으면서 피를 토하듯이 그 심경을 토하는 거 보셨나요? 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했잖아요. 왜 뭐하러 왔어? 뭐하러? 쇼하러 왔어? 사진 찍어 왔어?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상인들 만나고 위로해줘야지. 밤새 기다렸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시경에 온다고 해서 밤새 기다렸다는 거예요. 밤새 해오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그 추위에 떨면서 화재 현장에서 완전히 그 상가들이 전소됐어요, 전소. 그래서 한 300여 가게들이 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 한번 만나보고, 위로 한번 받아보겠다고, 또 피해 대책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밤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명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보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일만 열면 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거짓말 워낙 많이 하고 대통령실 자체도 해명 또한 다 거짓말하는 집단들만 다 보였습니까? 너무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보니까. 아예 그냥 분노와 치가 떨려요. 치가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서천 방문을 보면은 원래 이제 뒷이야기예요. 뒷이야기인데. 썰입니다. 썰 얘기인데 오후 3시쯤에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들어가겠죠. 한동훈이 한 1시쯤에 온다고 하더라. 이 정보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급하게 윤석열이 잡습니다. 1시로 바꿔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서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것은 그 전날에 국민 대토론회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원래 잡혀 있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민폐가 끼친다고 해서 그 국민 대토론회조차도 불참을 했어요. 국무총리도 뭐 코로나 걸려 있고 국무조정실 조정실장이 아마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토론회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루 만에 감기가 다 나았나요? 서천에 왜 달려가나요? 완전히 웃기잖아요. 사람이 크게 이제 사망자도 생기지 않았고 다른 화재 참사에 비해서는 경미하잖아요. 다른 막 150명도 사망도 하고 막 수십 명이 사망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그동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갈 만한 자리는 아니었고 현장 보고도 뭐 대통령까지 오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의 윤석열이 거기 가는 것은 한동훈과의 극적인 화해를 위해서 갔다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달려간 거예요. 한동훈이하고 어떻게든 화합봉합쇼를 하려니까. 윤석열이가 당시에는 코너에 몰렸던 거예요. 코너에 몰렸어요. 한동훈이가 까발렸잖아요. 폭로해버렸잖아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관섭이가 나한테 와서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거부했다라고 까발린 거야. 이거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거 윤석열을 완전히 연맹인 거죠. 폭로죠, 폭로. 공격이죠, 공격. 적극적인 공격. 이게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 전에 윤재욱 원내총무가 이제 한동훈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나서 염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여사 김건희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준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를 준 건데 한동훈이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한동훈이 거부를 하니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걸. 한동훈이가 언론에 엄청 강하잖아요. 특히 채널 A 쪽에 여러 조종동하고 채널 A 쪽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이용호 의원, 대통령의 복심이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는 이용호 의원이 국회의원들 단톡방에 그 윤석열이가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내용을 그 신문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좋아요 누른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그 국회의원들도 이제 싸늘한 거죠. 한동훈 쪽에 줄 서기 시작한 거죠. 한동훈이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공천 도장을 쥐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떠들어도 지금은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러니까 급하게 윤석열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잖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한동훈이가 말 안 듣고 반란을 했다, 쿠데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거든요. 뭐 비대위원장 당무에 개입을 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대통령 직무정지고 탄핵될 사유에 이거 한동훈이가 제대로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대통령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해명들이 나오잖아요. 눈에 아파도 아프지 않을 내 동생 같은 한동훈 하면서 또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서천 화재 현장에 오후 1시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대통령실이 원래 이제 대통령 3시에 잡혔는데 거꾸로 대통령 일정을 조정해서 1시까지 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완전히 웃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웃겨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어깨 톡톡 터치하고 한동훈이는 90도 폴더 인사합니다. 딱 접어가지고 공성과 존경을 일단은 표합니다. 겉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얄미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나서 뭐 서천 상윤회장 그 10초 동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상인들은 한 명도 안 만나고 상윤회장 한 명 달랑 만나고 들러리로 세우는 여러 그 뭐 전직 군수, 군의회 의장, 뭐 군 의원들하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나고 그리고 올라온 거잖아요. 사진 찍고 나오는데 또 전용 열차를 타고 올라왔답니다.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나 봐요. 여기 북한인가 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예 세를 내고 전용 열차를 타고 올라와요. 자, 윤석열이 그랬죠. 같이 가자. 기차 타고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제 자리도 있습니까 하고 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시간이 1-2시간 걸릴 거예요. 1-2시간. 그 서천에서 올라오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제가 봐서는 화학 봉합이 되질 않죠. 왜냐하면은 그 싸움의 근간에는 김건희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풀릴 수가 없잖아요. 본인 자신에 관한 거잖아요. 본인 자신의 거취와 특검 구속 이런 것에 관한 거잖아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풀릴 리가 없죠.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얘기를 하지만 풀릴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김건희가 완전히 토라지고 삐져버렸습니다. 이 분노는 김건희의 분노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김경률은 한동훈의 입이고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주원대 분식회계를 이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많이 밝혀냈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한동훈이 수사 실무 책임자였어요.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둘이 관계는 완전히 아삼육이다. 찰떡궁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을 공격하는데 이제 김경률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용산과 김건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를 했어요. 김건희를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감정을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김건희가 아주 그냥 뚜껑 날아가게 해버린 거죠. 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추와 향락을 일삼다가 루이 16세의 와이프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닮아있잖아요. 닮아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닮아있다는 거죠. 국민 분노들이 지금 폭발할 지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명품백이 남았잖아요. 줄 서서 사람들 뇌물 주려고 서 있는 거 봤잖아요. 눈으로. 상황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이놈은 내 동생 한동훈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제 싸움이 제대로 붙었는데 조중동 기존의 모든 언론들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편이 아니고 한동훈 편을 다 들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편. 국회의원들도 지금 나뉘어 있긴 하지만은 한동훈 쪽이 지금 더 많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그동안 얼마나 정치를 못했던지 완전히 마음은 다 돌아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실권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잖아요. 모든 권한을 지금 다 쥐고 있는 거야. 검찰권, 경찰권, 군대권, 모든 인사권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삭 빠른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새로 지명을 했어요. 박성재입니다. 한동훈보다 10기수가 빠르대. 사법 그 연수원 기수로. 윤석열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한동훈 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라인과 윤석열 라인 대부분 겹치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검찰 내에서 그렇게 큰 신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스타일이 사람을 이렇게 딱 대장처럼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 좁잖아요. 성격이 좁고 마음도 좁잖아요. 자기만 알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쇼맨십 잘난 척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검사들이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윤석열은 큰 형처럼 막 이렇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한동훈이는 마음이 좀 좁아요. 좁쌀만해요. 보면은 큰 인물이 되기에는 이게 성정이라든지 마음이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범생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장악하고 검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사를 막 해서 한동훈 라인들을 다 쏙가낼 거예요. 하나하나 한동훈과 친한 연분이 있으면 다 쳐낼 겁니다. 그게 윤석열 김건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지금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방법. 계속 썼던 방법입니다. 진짜 완전히 이거 웃기잖아요. 권력투쟁도 이런 권력투쟁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 김건희를 쳐내는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수사도 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을 중간에 낙마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배로 계속 가지 못합니다. 사태 봉합식 이런 거 없어요. 한동훈이 뽕에 잔뜩 취해 있어요. 대통령 병에 걸렸다고요. 한 달 내내 그 대통령 병 주사를 맞고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고 다녔잖아요. 수많은 지지자를 끌고 다녀봤잖아요. 아, 나도 대통령 될 수 있어. 내가 윤석열이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윤석열, 김건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했잖아. 윤석열 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 다녀보니까 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한동훈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국힘당에. 다 얘기하는 거야. 당신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자꾸 자신들의 지지그룹에서 자꾸 카페라든지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별도의 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에서도 자꾸 뻔뻔질하는 거죠. 당신 대통령 될 수 우리 동훈님, 우리 한동훈 대통령님 하면서 막 시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보이는 게. 그대로 윤석열을 중간에 낙마시키지 않고서는 본인은 죽습니다. 100% 죽고 자신 여태까지 그 한동훈 캐비넷이 완전히 열릴 겁니다. 열려서 딸도 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처럼 완전 갈기갈기 그냥 다 완전히 분해되듯이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될 거고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가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과 관련된 모든 비위들이 다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4월 10일 이전에 한동훈은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든지 간에 4월 10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인 첫 번째 탄핵과 헌법 개정에 의한 대통령 임기 중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건.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과의 싸움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감히 추측컨대 윤석열의 임기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넘기기 힘듭니다. 첫째는 탄핵을 당할 것이고 어차피 윤석열 파가 100석을 넘기기 쉽지 않아요. 순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파. 한동훈도 지금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한동훈 내 국힘당도 적어도 그래도 7, 80석은 할 것 같아요. 7, 80석은 합니다. 아무리 망해도 기본 보수 지지층 30%가 있기 때문에 7, 80석은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준석과 기존 신당들도 30에서 50석 정도는 이제 가져갈 거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겠죠. 여하튼지 간에 탄핵은 진행이 된다.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헌법 개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3분의 2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헌법 개정이 됩니다. 헌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도 바라는 사항이에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헌법 개정을 하면 어떤 사람도 자꾸 내각제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여하튼지 간에 올해 내로 임기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만일에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힘당은 완전히 폭망하겠죠. 국힘당 자체적으로 80석 밑으로 어차피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80석에서 70석밖에 안 나와요. 대구 경북 쪽밖에 안 나온다고요. 서울 두세 석하고 뭐 부산 두세 석 정도 나올 겁니다. 강원도 두세 석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 국힘 한동훈이 중간에 낙마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순수 윤석열 파 쪽은 80석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결론은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헌법 개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과정에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남북 관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 자꾸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신원식이죠. 자꾸 전쟁을 유도하는 듯한 갈등을 유도하고 분쟁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자꾸 하고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변수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국지전 도발 또는 전면전 이런 전쟁의 위험들 여기에 따른 뭐 사회 혼란 부서에서 사회 혼란이라든지 계엄 선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꾸 뻔뿌질 할 겁니다. 자꾸 이상한 상황으로 몰려고 남북 대치 상황을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보일 거예요. 자, 제가 본 정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이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리고 얘들의 한동훈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윤석열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올해 안에 임기를 끝내고 중도에 낙마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토론해 주시면은 본 영상이 노출이 많아져서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뷰였습니다.